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브라인셋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3-1 신경세포 뉴런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 쇠퇴해 간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가 뇌세포는 줄어들지만 그 안에 있는 아미노산 등의 물질은 계속 증가합니다. 아미노산은 몸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 성분이거든요. 특히 뇌세포 수는 줄어도 영양 성분은 증가하기 때문에 뇌 성장은 멈추지 않고 다시 말해 계속 성장을 합니다. 이 다른 세포처럼 이 신경세포, 뇌 신경세포 뉴런도 해마다 감소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를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신경세포는 뉴런은 수천 개씩 뻗어나오는 시냅스가 있거든요. 시냅스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경을 서로의 신호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외부 자극이 강할수록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 수가 늘어나며 또 시냅스 부위에 있는 수상돌기 가시들이 더욱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외부 자극이 강할수록 뉴런 간의 네트워크가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뇌 네트워크를 도식화해 놓은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수상돌기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가지들이 쭉 뻗어져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그림 이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 그러니까 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이 연결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연결 사이에 여기서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데 외부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경과 신경을 연결해주는 이 시냅스의 수가 이렇게 시냅스의 가지들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지들의 크기도 더 두꺼워진다는 거죠. 자극이 강할수록. 그래서 이 서울대 강봉균 교수 연구진은 2018년 사이언스 논문을 통해서 학습과 기억 중추인 해마에서 학습에 의해서 구조와 기능 변화가 일어난 이 기억 저장 시냅스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기억 저장 시냅스를 찾아냈는데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쥐를. 근데 공포 기억을 저장한 쥐의 해마 부위를 새로운 기술로 살펴보니까 공포 자극과 기억이 강할수록 이 기억 저장에 참여한 시냅스의 수가 늘어나고 이 그러니까 기억에 공포 자극을 줬더니 이 자극을 더 강하게 주고 기억이 강할수록 이 시냅스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시냅스의 가지들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또 그 수상돌기의 가지들이 크기가 더 커졌다. 그러니까 여기 수상돌기에서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 나올 때 이 가지들의 굵기도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들은 생쥐에게 약한 전류로 공포 기억을 학습시킬 때 그 자극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자극의 세기가 커질수록, 즉 공포 기억의 세기가 커질수록 그 공포 기억에 의해 기억 저장 시냅스의 구조적 변화도 커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이 강할수록 시냅스의 네트워크가 강해진다는 걸 이게 시각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신경세포 사이, 그러니까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그러거든요. 뉴런 간의 신호를 연결해주는 이 시냅스가 네트워크로 이렇게 촘촘하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고요. 이 네트워크는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화로 인해서 신경세포 수가 하더라도 이 신경세포 사이에 시냅스의 네트워크의 연결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이 신경세포 사이의 결합이 강해져서 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MRI를 통해서 그래서 갓난아기의 뇌를 보면요. 이 신경세포의 시냅스 가지가 거의 발달되지 않았지만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 뉴런의 시냅스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다른 시냅스와 연결을 위해서 점점 길게 가지를 뻗어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정보를 흡수하고 경험을 쌓고 많이 사용하는 뉴런 시냅스일수록 가지도 점점 굵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이 가지들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가 자극이 강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쌓고 외부 자극이 강할수록 이게 가지들도 더 많이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이 가지의 굵기도 더 두꺼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뇌를 자극하는 방법, 결국은 뇌를 자극한다는 거는 이 신경세포의 시냅스의 네트워크를 자극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6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상의 습관을 재검토하고 변화하라. 변화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맨날 매일 일상이 고정화되어 있다면 뇌는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에 작은 변화를 줘서 새로운 학습과 경험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거고요. 특히 뇌도 네 가지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뇌도 칭찬을 들으면 사람처럼 기뻐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숫자로 묶으면 더 쉽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숫자로 묶으면 더 쉽게 기억이 하고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셋째로 데드라인을 설정해주면 뇌의 온오프라인, 즉 집중력이 더 생기고요. 네 번째, 숙면하면 성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6, 7시간의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능동적 사고로 변화시켜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사가 업무 지시를 했을 때 우리가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동적 사고를 능동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즉 우리가 정보에 능동적으로 접근해야지만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구축해서 찾아 나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수동적으로 그냥 집중하지 않으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집중해야 하고 온전히 들어야 되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기억력이 떨어졌다면 기억력이 아니라 사고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고력. 자,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깜빡깜빡 한다면 우리의 뇌의 해마가 위축되어 있다는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기억할 수 없는 위축된 해마에 무리하게 자극을 준다고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고요. 이때는 기억력이 아니라 사고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고력을 강화하면 저절로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기억력 저하를 보였던 해마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유산소 운동으로 해마의 크기가 2% 증가하고 밀도 역시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뇌 안쪽의 특정 영역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인지에 식스팩이 생기는데요. 가장 민감한 영역이 측두엽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해마입니다. 해마가 운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마의 기능은요, 기억과 길찾기 같은 이런 명료한 사고가 요구되는 기능에 관여를 하는데요. 놀라운 거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해마의 크기가 매년 2%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해마의 크기가 2% 증가하고요. 반대로 스트레칭 같은 운동만 하는 사람들은 1.4% 감소한다고 합니다. 감소. 그리고 아무 운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2%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크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밀도 역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의 피질에서 현재 존재하는 신경 구조 안에서도 더 많은 연결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는 계속 새로운 뉴런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신경세포 생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이 여기에 크게 관여를 하고요. 우리의 뇌는 이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뇌 영역이 커지게 만들고 밀도 역시 높아지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해백질 속에 있는 신경세포체 덕분에 회백질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 운동하는 고령자들의 경우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했더니 해백질이 8% 정도 증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오래 지속이 되었고 심지어는 9년이 지난 후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해백질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증가는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나 감소시켰고요. 그리고 운동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뇌 영역에서 혈류의 양이 극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혈류의 양이 특히 어디서 많이 증가하냐면요. 해마. 우리 아까 기억력이 담당한 해마에서 특히 확연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면 유산소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뇌 혈류 개선에 의한 분자적 기초도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실험을 했는데 설치류에서 밝혀졌는데 운동을 했더니 혈관 생성이라는 새로운 과정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혈관이 새로 생성되는 과정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 일을 하는 단백질을 혈관 내피 성장 인자라고 합니다. 혈관 내피 성장 인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뇌에서는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가 뉴런에 하는 일을 혈관에서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가 그 혈관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혈관을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운동을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운동선수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만 산책이나 수영 등 아니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단 30분만 일주일에 이 두 번 내지 세 번만 하게 되면 이런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한 30분만 말하기 힘겨울 정도로 빨리 걷는 운동을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많이 할수록 뇌 기능이 좋아지고요. 한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의 신체 활동 습관을 4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추적 조사했는데 이 고령자들이 잠깐 산책을 하거나 마당을 걷거나 침실에서 제한된 범위의 운동을 했어요. 그때 그 결과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즉 움직이지 않는 고령자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2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뭐 무슨 운동이도 괜찮고요. 일단 몸을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는요. 적게 먹고 좋은 식단을 먹어라 합니다. 우리 뇌는요. 몸무게에서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먹는 열량이 20%를 소비한다. 뇌가 20%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또 뇌가 여러 가지 신진대사 과정 중에서 유독한 활성산소를 생산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세포와 조직에 산화 스트레스라는 손상을 입히면 조직이 손상을 입고 노화되는데요. 신경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몸속에서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고 항산화 효소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항산화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색깔을 띠는 색소를 띠는 식품들 있잖아요. 뭐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색깔 있는 식품들이 채소나 야채나 과일 중에는 이 피토케미칼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바로 항산화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노화와는 연관되어 설명을 하자면 음식이 유형이 중요합니다. 유형. 어떤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건데요. 자, 실험을 또 했습니다. 설치류에서 섭취 열량을 심하게 제한하면 무려 기대 수명이 50%나 늘릴 수 있다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량을 제한했더니 심혈관 질환, 각종 암, 신경퇴행성 질환, 당뇨병 등 노화와 관련된 질병 발병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유사한 연구를 했는데요. 건강한 성인 37세 성인들을 2년 동안 섭취 열량을 25%로 줄이도록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조군하고 비교를 했더니요. 실험군이 그러니까 섭취 열량을 25% 줄였더니 체중이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랬더니 염증과 관련 있는 혈액 속의 그 화학물질도 줄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염증이 줄었고요. 또 이 식이 조절을 한 사람들은 잠도 더 잘 자고 에너지도 더 높고 그다음에 기분도 더 좋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스페인에서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먹는 음식물과 관련돼서 어떤 스페인 한 연구팀이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요. 연구 결과 지중해식 식사를 한 사람들이 뇌졸중과 같은 뇌 관련 질환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에 덜 걸리고 더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구에서는요. 300명의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 B, C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자, A그룹은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보충한 지중해식 식단을 했고요. B그룹은요, 견과류를 보충한 지중해식 식단을 했고, C그룹은요, 지중해식 식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간 이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추적 관찰을 했더니 이들의 인지 기능을 테스트한 결과 가장 좋았던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냐면 견과류를 보충한 지중해식 식사를 한 사람들은 복합 기억력 점수에서 기준보다 0.1점이 높았습니다. 0.1점. 이건 되게 높은 점수거든요. 0.1점. 그 다음 올리브유를 보충한 지중해식 식단을 한 사람들은 0.04점이 높았습니다. 0.04점. 그 다음에 반대로 대조군 아무것도 지중해 식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0.17점이 낮았습니다. 대조군은요. 0.17점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두엽의 인지 기능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식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전두엽의 인지 기능에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도 또 실험이 있었습니다. 마사 클레어 모리스라는 분이 마인드 식단이라고 그래서 MIND 베리류하고요. 채소하고 통곡물하고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을 했더니 인지 기능의 저하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의 저하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을 극적으로 낮춰줬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 식단의 비밀 소스는 뭐냐면요. 크림 소스는 보이지 않고 대신 과일과 채소와 곡류와 곡물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도 제한된 양만 섭취했고요. 생선도 일주일에 딱 한 번만으로 제한을 했고, 대신 블랙베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베리류 섭취를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노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서 이 결과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클리 캠퍼스의 마이클 폴란 교수가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했냐면,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많이 먹지는 말고 주로 식물을 먹어라. 너무 많이 먹지는 말고 주로 식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사가 효과가 있는 건요. 식물이 이렇게 고유의 색깔이 있잖아요.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식물의 색깔이 있는 것들이 그 식물이 그 화학적 피토케미칼이라는 물질로 차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피토케미칼은 항산화제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뇌세포나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이 피토케미칼이요. 우리 신경에 아까 얘기했던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새로운 뉴런의 생성 과정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토케미칼이 결국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그 신경의 뉴런의 생성 과정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뇌를 더 생생하게 보존하고자 한다면 우선 의자에서 소파에서 누워있지 말고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걷거나 산책이라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걷기나 일단 꼼지락거리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선한 피토케미칼을 적당히 보충하기만 해도 된다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포처럼 뇌신경세포, 뉴런도 해마다 감소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를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좋은 소식은 이 신경세포 수는 감소하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학습을 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해서 뇌를 자극하게 되면 이 외부 이 신경세포와 생결세포를 연결한 뉴런을 연결한 시냅스의 네트워크가 더 촘촘해진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가 더 촘촘해지면 인간의 두뇌는 그 뉴런 간의 시냅스의 네트워크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런 간의 네트워크를 자극하는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